어제 미국에는 정말 재미있는 소식들이 여러 나왔죠. 일론 머스크가 CATL을 만났고 엔비디아의 젠슨 황이 머스크에 이어서 중국을 방문할 예정이라는 뉴스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두 기사보다 눈길을 더 끈 소식이 있는데 바로 루시드의 투자자금 유치 소식입니다. 전기차 스타트업들은 굉장히 터프한 시장에 좀 노출이 돼 있는데 몇 가지 배경이 있습니다. 일단은 테슬라가 가격이나 정책을 펼치고 있고, 그 다음에 레거시 기업들이 매우 공격적으로 시장에 진입을 했었죠, 작년에. 그리고 이제 경기는 둔화되고 있으면서 동시에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니까 비용적인 것, 그리고 판매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과 2023년 몇몇 전기차 스타트업들은 파산했거나 아니면 자금난에 처해 있다고 스스로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미국의 전기차 스타트업을 대표하는 두 기업 루시드와 리비안에 대한 불안한 시선도 상당했고요. 그리고 5월 31일에 루시드가 대규모 자금 조달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주식을 발행해서 이 주식을 팔고 거기서 이제 돈을 얻는 구조. 쉽게 말하면 유상증자 구조죠. 규모는 한 30억 달러 되고요. 여기에 IR Trust Investment Company가 18억 1,500만 달러를 투자합니다. 이 IR는 루시드의 일대 주주고요. 지분 60.5%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유명한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의 계열사, 자회사죠. 일종의 이제 펀드 이름인데요. 사우디아라비아의 국부펀드라고 봐도 좀 무방합니다. 그리고 이제 18억 1,500만 달러 빼고 그 나머지 11억 8,500만 달러는 공모를 통해서 조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시장의 반응이랑 이 증자가 의미하는 바를 좀 짚고 넘어갈 텐데요. 일단 루시드의 31일 장마감 직후 주가는 안 좋았습니다. 자금 조달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애프터마켓에서 주가는 좀 박살이 났죠. 약 9% 정도 내렸고요. 그럼 자금 조달한다는 이 소식이 나쁜 거냐? 근데 이거 케이스 바이 케이스거든요. 조달한 자금으로 좋은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는 프로젝트에 투자할 수 있냐를 봐야 된다는 거죠. 특히 이제 중단기적으로 투하 자본으로 좋은 수익률을 낼 수 없다면 기존 주주들은 희석되어 버린 자신들의 지분율에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루시드의 케이스가 이 케이스인데요. 루시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조달한 자금을 어디에 투자해서 바로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장기적으로 자동차 생산 시설을 더 지어서 거기서 이제 안정적인 비용 효율적인 자동차를 생산하고 이 생산된 자동차가 시장에서 잘 팔리면 그때부터 이제 수익을 내는 구조기 때문에 매우 장기적인 플랜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바꿔 말하면 기존 주주들은 이번 공모에 기꺼이 참여할 마음이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국부펀드와는 좀 시계열적으로 투자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번에 투자 유치를 하게 될 30억 달러라는 규모는 큰 걸까요? 이게 각 산업마다 정말 규모가 다르죠. 쉽게 말하면 반도체 산업에서의 100억 원과 출판 산업에서의 100억 원은 정말 다른 의미를 지니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의미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전기차 산업에 속한 루시드에게 이 30억 달러라는 게 어떤 정도의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는데, 먼저 루시드가 보유한 체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023년 3월 31일 기준으로 루시드는 약 30억 달러의 현금 및 현금성 자산, 그리고 단기 금융 상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세 카테고리에 속하는 금액은 당장 쓸 수 있는 가용한 자산을 의미하죠. 근데 현금이 꽤 많은 것처럼 보이는데 루시드가 장기 차입금도 상당한 규모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20억 달러 정도에 달하는데, 즉 이제 이 30억 달러에서 20억 달러는 좀 갚아야 되는 자금인 거죠. 이 부채의 성격을 정확히 표현하면 전환사채이고요. 루시드는 이를 2026 노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채권은 2021년에 발행됐고 만기는 2026년 12월에 도래합니다. 전환사채니까 투자자들은 이 사채를 루시드 주식으로 교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 주가 수준을 유지하게 된다면 투자자들은 당연히 이거를 주식으로 교환하지 않겠죠. 왜냐하면 주식으로 교환하면 평가 손실이 나니까요. 그래서 당연히 투자자들은 만약에 이제 이 주가가 유지된다면 돈으로 돌려달라고 할 겁니다. 30억 달러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지만 수년 내 돌려줘야 할 20억 달러가 있는 셈이고요. 그렇게 돼서 이제 남는 10억 달러는 참 애매한 규모입니다. 특히 자동차 산업에서는 더 그렇죠. 루시드는 이미 대규모 공장을 지을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공장을 하나 짓는데 적어도 수십억 달러가 깨집니다. 참고로 테슬라는 중국과 독일에 이어서 멕시코의 기가팩토리를 짓기로 결정했는데, 이 멕시코 기가팩토리에 궁극적으로 투입될 전체 자금의 규모는 1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자동차 공장을 짓는다고 하면 최소 10억 달러에서 한 30억 달러가 드는 걸로 시장은 보고 있고, 특히 이제 이 공장
공장에 뭐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새로운 공정들이 도입되잖아요. 테슬라처럼 뭐 좀 자동화를 한다거나 이제 부품 수를 줄이는 방식의 도입이 되면 당연히 여기에는 이제 새로운 장비들을 만들어서 들어 보내야 되기 때문에 자금이 더 듭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 IR와 다른 주주들로부터 조달하는 30억 달러는 공장 하나를 어렵게 지을 수 있는 규모라고 볼 수 있죠. 물론 이제 이번 자금 조달을 하면서 그 루시드는 이 자금을 운영 자금으로 좀 쓴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엄청나게 큰 규모의 자금을 조달해서 뭐 앞으로 큰 자금 문제가 없다라고 말할 수준은 아닙니다. 그럼 상황이 나쁘냐? 좀 녹록치 않긴 하지만 막 엄청나게 나쁘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게 이번에 사우디아라비아의 국부펀드의 움직임은 아주 명확한 좀 뭔가를 가이드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국부펀드 PIF의 포트폴리오 중에 유일한 이제 규모가 있는 전기차 기업은 루시드가 유일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번 투자로 봤을 때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PIF는 루시드를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키우겠다는 의지를 보였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루시드의 핵심 인력이 테슬라 출신이라는 거는 잘 알려진 건데 이제 이 루시드가 그 테슬라가 초기에 뭐 거뒀던 성공 공식을 이제 그대로 좀 쫓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초기 모델인 로드스터와 모델 S가 시장의 호평을 받은 뒤에 테슬라는 본격적인 확장에 나설 수 있었는데 루시드의 현재 라인업도 시장에서 매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시대적인 상황이 다르다는 것은 감안해야겠지만 PIF가 이제 계속해서 자금을 지원을 한다면 과거 테슬라가 성공했던 그런 루트를 따라서 루시드도 좀 올라갈 수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전망도 조심스럽게 할 수가 있는 거죠. 특히 이제 현재 매우 험난한 시기가 펼쳐지고 있다는 점은 루시드에게는 오히려 좀 상대적으로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데요. 일단 스타트업 레벨에 있는 전기차 경쟁자들이 하나씩 제거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은 루시드한테는 좀 좋은 측면이죠. 그리고 이제 레거시 완성차 기업들도 이제 2022년에는 이제 매우 공격적인 투자를 감행을 했었는데 올해 차량 판매 속도도 좀 줄어들고 그다음에 이제 마진도 이제 크게 남는 전기차를 판매하지 못하면서 이런 좀 속도가 좀 약간은 완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사우디 국부펀드의 돈이 벌어다주는 시간 덕분에 루시드는 결국에 살아남을 전기차 스타트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는 루시드가 이제 미래의 핵심 전기차 브랜드 중 하나로 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올해 나온 목표 주가를 보면 대략 $10 전후로 나타내고 있는데 5월에 나온 것을 살펴보면 좀 이렇습니다. 니다맨 컴퍼니는 $16이던 걸 $10로 낮췄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10에서 $8로 낮췄는데 이런 목표 주가 하향은 올해 자동차 섹터에 대체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뭐 루시드만의 케이스가 아니라는 거죠. 자동차가 이미 소비재인 만큼 경기 둔화되는 국면 그리고 경기 침체 가능성이 높아지는 국면에서 목표 주가랑 투자 의견이 좀 조정되는 거는 좀 당연한 수순이긴 합니다. 아직 갈 길이 멀긴 하죠. 이제 현상 수치를 넘어서 이번 투자 유치를 좀 받게 되면 어느 정도 추가적인 투자 집행이 가능한 수준에 도달하게 되는 건데요. 이제 앞으로 몇 가지 좀 핵심적인 질문에 2, 3년에 좀 대답을 해줘야 됩니다. 거대 기업과의 경쟁 속에서 좋은 배터리를 확보할 수 있을까? 또 가격 경쟁에서 고가 라인업은 얼마나 수익성을 낼 수 있을까? 또 테슬라 초기 문제였던 판매 후의 관리는 잘해낼 수 있을까? 그리고 실제 루시드 모델에 대한 구매자는 좀 예상만큼 충분할까? 그리고 공장 증설의 규모는 어느 정도로 가능할까?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변들이 모여서 루시드의 밸류에이션을 결정하게 될 텐데요. 어쨌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번 루시드의 자금 조달은 좀 호재로 보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호재로 좀 보면 좋을 것 같고 결국에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런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마련하는 시간을 루시드가 1-2년 정도 좀 진행하게 될 텐데 그 대답에 대해서도 저도 계속해서 루시드의 현황과 전략에 대해서 계속 팔로우하도록 하겠습니다.